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너무 신나요. 아, 그래요?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에 있어서 뭐 공감 섹션이나 뭐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기 송중현 그쵸. 대표님이 해주셨고, 제가 보기에도 좀 구성지게 보이기도 음. 하고 팔리기도 하고 해서 그런 것도 조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 샘플도 이제 받으셨고,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어떤 아이템으로 하실지 준비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해야 잘 만드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해요. 충분히 다들 필요하실 것 같고, 상세 페이지는 실제로는 세일즈입니다. 우리가 세일즈는 뭐죠? 영업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고객에게 판매하는 일들, 직접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설득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설득은 보통 우리가 5단계로 이루어져요. 상세 페이지에서, 쇼핑몰 화면에서 5단계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고객이 내 제품을 선택하는 데는 3가지 원칙이 보통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즈니스의 제1원칙, 제가 매번 말하는 거죠. 비즈니스의 제1원리는 여기 적혀 있다시피 우리가 고객의 욕구를 해소하는 거, 그러니까 불편함, 페인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불편함, 욕구, 필요 이런 것들이 고객한테 발생했을 때 이 고객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세상에 굉장히 많죠. 그 많은 제품이나 서비스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까 했을 때 이 3가지 기준으로 저는 선택한다고 보고 있어요. 3가지 기준이 첫 번째 뭐냐? 상품이 매력적이어야 돼요. 이 매력적이라는 말은 되게 포괄적이긴 한데요. 저는 이거를 시각적으로 매력적이어야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기본적으로 제품도 예뻐야 되고요. 썸네일도 좀 예쁘게 나와야 되고, 상세 페이지도 가급적이면 이쁜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해가 빨리 돼야 돼요. 고객은 어떤 제품을 판단할 때 막 오랜 시간 들여서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충 봤는데도 이 제품이 뭐 하는 거다, 이 제품이 나의 어떤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구나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해가 빨리 되는 상품을 선택하고요. 세 번째는 어쩔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상품을 선택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 앞단과 같은 이유예요. 뭐냐면 내가 제품에 대해서 깊게 딥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가급적이면 남들이 많이 선택한 제품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단이라든지 뭐 혹은 고객 리뷰 유도를 통해서 리뷰를 많이 쌓아야 된다는 게 결국 심리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판매자, 셀러, 판매자가 소비자, 고객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5단계로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어요. 이건 뭐 단계를 더 세부로 쪼갤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이 5가지가 가장 좀 최적화된 단계인 것 같아요.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5단계를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단계는요, 시각적 후킹, 그 다음에 감성적 공감, 그 다음에 이성적 설득, 그리고 불안감 제거, 마지막 행동 촉구. 잘 되고 있는 상세 페이지를 보면은 이 순서가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의도적으로 다른 순서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각적 후킹 단계는 어느 부분에 해당되냐면 상세 페이지 상단에 제일 첫 번째, 제가 보통 와디즈를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요.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데도 돈을 많이 썼을 거예요. 그렇다면 전문가를 고용해서 만들었다고 가정하고 보겠습니다. 최상단이 바로 시각적 후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지금 동영상을 쓴 거예요. 동영상을 넣는 이유가 뭐냐면 시선을 뺏기 위해서예요. 이 제품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주면 사람들은 혹하겠죠. 그럼 뭐가 생기냐면 좀 더 알아볼까라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위에도 계속 시각적으로 동영상을 넣어놓고 있죠. 사람은 멈춰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거에 눈이 더 많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로서 계속 상단에다가 이렇게 시각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내가 만약에 주방용품이나 냄비 같은 거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조금 더 볼까라는 마음은 생기겠죠. 왜냐? 그림이 좋으니까요. 이 다음에는 이제 감성적인 공감 단계예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더 내가 이 제품을 알아볼지 말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들을 잘 풀어내주면 사람들은 이거 내 이야기인가 하고 착각해요. 내가 여기에 해결법이 있어?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거네 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거를 앞에서 공감 단계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설득이 1차적으로 일어나요. 거의 80%는 설득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잘 설득이 되면 구매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정보는 기억을 잘 못해요. 거의 3-4배 정도 차이 날 정도로 스토리를 더 잘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는 이야기로 풀어나가시는 게 좋은데, 이제부터 공감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뭐냐? 여기 제품의 USP는 티타늄인데 튼튼하고 코팅 걱정할 필요 없고 가볍다라는 게 장점인가 봐요. 이거는 사회적 증거에 가깝거든요. 왜냐하면 유명하신 분들도 쓰고 계시니까 그만큼 인정받았다라는 거고요. 참고로 와디즈 같은 경우는 상세 페이지를 엄청 길게 풀어넣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상세 페이지로 100%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공감 단계를 굉장히 짧게 가져갔어요.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사이에 공감 단계가 더 들어가야 돼요. 지금 여기에 아주 짧게 간단하게 이제 공감 단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스탬펜 항상 무거워서 손목 아프셨죠? 혹은 스탬펜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우셨죠? 하고 상단에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세 페이지 많이 보셨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을 유도하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이 이 상세 페이지는 조금 부족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공감을 가져간 뒤에 그 다음에 무엇을 들어가냐면 바로 이성적 설득 단계입니다. 이 설득 단계는 사실은 뭐냐면요, 이미 앞단에서 공감 단계에서 구매 결정은 80%까지 이루어져요. 하지만 나 이거 진짜 질러도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고객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당위성을 주는 겁니다. 이성적 설득 단계는 내용 자체는 길 수 있으나 중요도는 낮아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딥하게 보는 고객은 많지 않습니다. 그 종류별로 좀 다르긴 해요. 뭐냐면 IT 기기 같은 것들, 스펙이 되게 중요한 제품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이성적 설득 단계에서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남은 20%의 사람들이, 혹은 아까 그 80% 마음을 결정했지만 아직 살짝 불안할 수 있는 소비자들을 여기서 마지막으로 설득을 해주는 거예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에 대한 가격과 가볍고 고온에 변형이 없고 고강도고 내식성이고 이런 것들, 무독성이고 이런 것도 쭉 나오죠. 하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것 딥하게 보시는 분들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밑에 또 나올 거니까. 어차피 티타늄이니까 티타늄 좋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걸 이제 안심시켜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논리적, 이성적 설득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 이거 사도 되라고 당위성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위성을 주는 단계가 끝나면 불안감을 제거해 주셔야 돼요. 불안감 제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래도 혹시 이런 문제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이거 티타늄인데 혹시 이상한 원료를 쓴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재료에 대한 순도 검사 증명서 이런 거 넣어주는 거죠. 식품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 증명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해석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여기에 넣어서 불안감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남아있는 불안감까지 제거해 주는 거예요. 불안감을 제거하다 보면은 또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우리 사회적 증거, 아까 사회적 증거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구매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고객 리뷰 같은 거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고객 리뷰 같은 걸 이 단계에서 좀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줌으로써 고객의 불안감을 대신 제거해 주는 거죠. 자, 여기에서도 이런 것들이 불안감을 제거해 주는 단계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인도 이 제품을 쓰고 있다라는 것들 보여주고요. 불안감 계속 제거해 주는 거죠. 마지막 행동 촉구 단계는, 사람은 콜투 액션이라고 해서 이거 하세요라고 해야지만 움직이는 게 사람이에요. 그거를 만들어 줘야지 전환율이 달라집니다. 그냥 저희 이런 거 있어요 라고 했을 때와 어떤 상황이니까 지금 구매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는 거의 2배 가깝게, 2배는 아니고 87% 정도였나? 그 정도로 차이가 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행동 촉구 전략은 희소성, 오늘 24시간만 할인, 혹은 남은 수량 몇 개,
혹은 뭐 선착순 몇몇만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요새 쇼핑몰에도 아예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행동 촉구 단계죠. 제품의 가격과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는지를 여기서 보여줘야 되는 건데, 프리오더 때 구매하셔야지 얼마만큼 더 저렴하게, 얼마만큼 더 좋은 구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가 저 부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상품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네요. 실시간 베스트 한번 볼까요? 자, 여기 CTA 나오죠. 여기 CTA 같은 경우는 지금 울트라 올리버드 해가지고 두 세트에 157,900원인데 이게 지금 47% 오프고, 우리가 그냥 얼리버드라고 쓸 수도 있는데 굳이 울트라 얼리버드라고 써가지고 좀 더 지금 사셔야지 저렴하다라는 걸 어필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런 것들을 대표님들이 직접 하세요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상세 페이지를 어딘가 맡겼을 때 티타늄 프라이팬처럼 무언가 빠져있다? 그러면은 하자를 걸어야죠. 혹은 내가 직접 하더라도 이 단계를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이 섹션에는 이걸 넣어야지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장 대표님, 네, 좋아졌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여기서 가장 혹시 공들인 제품이 있으실까요? 신상품에 있는 제일 첫 번째 제품. 신상품에 있는 제 첫 번째 제품. 밥상덮개네요. 지금 시작하자마자 영상으로 들어간 거 아주 좋죠.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일단은 바로 후킹이 되니까요. 영상 들어간 거 아주 좋고, 지금 이 이미지는 혹시 그 원청 거 그대로 요거는 네. AI로 한 거고요. AI로 하신 거고, 나머지는 원청. 네, 원청 거고. 너무 잘하셨는데요. 이것도 좋아요. 왜냐면 이게 공감 단계거든요. 한 끼 밥상 다 덮을 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 특수 소재로 만든 뼈대에 내구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섹션이 섞여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충분히 좀 더 공감을 만들어 놓고 아래 설득을 해주면은 더 좋을 수 있는데, 지금 공감 부분이 너무 가볍게 넘어간 거죠. 사실 좋은 상세 페이지와 그렇지 않은 상세 페이지는 공감에서 되게 많이 큰 차이가 나요. 우리가 페인 포인트를 자극해가지고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사실 이성적 설득 단계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바로 제품 정보로 넘어가고 끝이 나네요. 아마 이제 원청에 있는 상세 페이지를 최대한 많이 참고하시고 활용하셔서 만든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심플하고 몇 가지 많은 단계가 좀 빠져있는 상세 페이지예요. 다만 이 상세 페이지가 무조건 나쁘냐? 쿠팡에서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쿠팡 같은 경우는 상세 페이지를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딥하게 안 봅니다. 물론 이제 제품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각적 쿠킹 단계를 더 많이 늘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미지 본 다음에 괜찮네 하고 후기로 넘어가거든요. 쿠팡은 좀 더 간결하지만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스마트 스토어는 충분히 설득 구조를 가져가서 이렇게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공개 처형을 제대로 당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제일 처음에 동영상 넣은 게 칭찬은 받았습니다. 동영상 제가 직접 찍었거든요. 그 아까 송종윤 대표님께서 말씀해준 그 1단계부터 단계별로 그거를 보고 제 상세 페이지를 보니까 엉망이긴 하더라고요. 그 원청에 있던 상세 페이지를 갖고 와서 그런지 그나마 조금은 순서가 생각보다는 잘 맞기는 했는데, 제가 중간중간 수정한 부분이 좀 너무 많이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많이 고치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 거 제작할 때는 아마 더 참고해서 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내 상세 페이지 좀 컨설팅 받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저요. 어떻게 찾아 들어갈까요? 링크를 주시겠어요? 아니면 네. 지금 상단 같은 경우는 이미지적으로 되게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면바지 같은 느낌의 이미지가 바로 있어요. 다만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제품이라기보다는 이런 핏의 옷을 좋아하시는 분이나 혹은 막 입을 수 있는 옷을 찾으시는 분이 눈에 좀 갈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제품의 특징을 이 이미지로 이 부분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 편하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서 나쁘진 않습니다. 진짜 매일 입을 편한 바지 찾고 있지 않으세요? 이 한 줄 때문에 좋은 상세 페이지 썸네일이 됐어요.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편하게 입으려고 편하게 입는 바지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연출했기 때문에 이 한 줄 때문에 좋은 썸네일이 됐습니다. 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여기가 바로 공감 파트예요. 근데 제가 앞에 뭐 말씀드렸죠? 시각적 후킹 단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썸네일이 존재하긴 하지만 후킹 단계가 조금 아쉬워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동영상이 있으셔야 돼요. 영상으로 바지 이렇게 막 쭉쭉 늘리시는 거, 그게 있으셔야 돼요. 면 95 스판 5% 가볍고 부드럽고 쫀쫀합니다. 너무 타이트하지 않고 루즈하지도 않은. 이게 여기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의류 같은 경우는 시각적인 단계를 많이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계속 본질을 말씀드렸잖아요. 본질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옷을 입고 싶은 사람이 이쁜 옷을 찾는 사람일까요? 편한 옷을 찾는 사람일까요? 둘 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거의 고민이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반드시 내 고객이 누군가에 대해서 진짜 깊은 고민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진짜 매일 입을 편한 바지로 시작을 했는데 그 뒤에는 그냥 일반적인 핏감을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편한 옷이 필요한 분을 주 타겟으로 생각했다면 이게 실제로 어떻게 편한지를 계속 보여줘야 돼요. 바지를 늘려보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 바지가 문제없이 입을 만한 바지인 건지를 사진으로 계속 보여줘야 돼요. 지금 그냥 이거는 일반적인 의류 사진인 거죠. 그러면 이 제품의 정체성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면 95 스판 5% 이게 되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조합이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냥 이거는 누구나 다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는 거랑 같습니다. 우리 막 설명충 싫어하잖아요. 제가 되게 대표적인 설명충인데 근데 왜 설명충이 싫으냐면 막 듣기도 어렵고 이해도 안 되는 이야기 계속 하고 있으니까 싫은 거거든요. 그러면 좋은 사람은 뭐냐면 되게 위트 있고 유머 있게 한 방에 딱 귀에 꽂히게 말해주는 사람들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세 페이지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타이트하지도 않고 루즈하지도 않고라는 표현 같은 것들 전부 다 이제 개선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여기에 지금 보니까 이제 대표님이 직접 모델로 촬영하신 것 같아요. 동영상 다 찍으셔야 돼요.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또 요청했고요. 네. 한 80% 팔았어요. 오,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이거 너무 신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약간 오랜만에 느껴보는 나랑 처음입니다. 아, 진짜요? 네, 처음입니다.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에 있어서 뭐 공감 섹션이나 뭐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이제 홍준호 대표님이 그쵸. 해주셨고, 그 영상 같은 거 넣으라고 했는데 되게 별거 아닌 거 그냥 간의 소공업으로 했는데 올리니까 그게 또 하나 컨텐츠라고 그냥 제가 보기에도 좀 구성지게 보이기도 하고 그냥 팔리기도 하고 해서 그런 것도 조금 도움 많이 됐던 것 같고. 지금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이 상세 페이지로 광고 돌리셔도 전환율 안 나오실 거예요. 그만한 메리트가 없는 상세 페이지예요. 제가 오늘 이제 좀 핵심적으로 좀 여기 대표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결국은 AI 이미지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티타늄 후라이팬 같은 경우도 AI 이미지가 거의 다 활용됐거든요. 그러니까 AI 이미지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신뢰를 해칠 정도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영상은 직접 찍은 것 같고 이거 AI 이미지고 이거 AI고 같은 거네요. 이거 AI 이미지죠. 이거 AI 이미지죠. 이거 AI 이미지죠. 이게 지금 다 AI 이미지거든요. 이거 위험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쓰는 건 좋지만 막 이렇게 비중을 너무 많이 쓰시는 건 안 좋고, 다만 제가 AI 이미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제품 사진 촬영을 하시더라도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떤 컨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리 컨셉을 조율하는 것도 사실 엄청 큰 일이거든요. 근데 AI가 그걸 굉장히 많이 도와줍니다.